이 물건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60살,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지금. 누군가는 그 나이를 인생의 황혼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나이는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나이였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으며, 언제나 뒷전이었던 건 내 자신이었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도 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내 옆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창문을 열어보지 않았고 햇살 한 줌조차 이 집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문득 서랍장 안을 정리하다가 작은 머플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겨울이면 아내가 꼭 내 목에 감아주던 그 붉은색 체크무늬 머플러. 먼지에 덮인 그 천조각을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머플러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너무 많은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손에 들고 있는 이 머플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 버리지 못한 미련, 후회, 자책. 그 모든 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그때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버려야겠다. 물건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걸 쌓아갑니다. 집안의 물건들만이 아니라 감정, 상처, 인간관계, 미련, 후회까지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내느냐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그는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사소한 그저 버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버리고 나니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게 뭐였는지. 오늘 이 영상은 그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 버린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감정이든 혹은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비움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버림 남 탓. 내가 이렇게 산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준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30년을 살았다.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누구보다 불만도 많았다. 부모님은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아내와 자식에게는 늘 해줘야 할 책임만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 모습이 된 이유를 환경, 부모, 사회 탓으로 돌리며 살았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그날 이후 준수 씨는 홀로 남겨진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하게 됐다. 그 눈 속엔 지친 삶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을 탓하면 나는 평생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겠구나. 그는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남 탓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다. 버린다는 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잡겠다는 다짐이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준수야, 오늘 하루는 내 책임이다. 잘 살아보자. 그 작은 변화가 준수 씨 인생의 첫 번째 비움이었다. 두 번째 버림 입지도 않을 옷들. 작은 방 옷장을 열면 아직도 수십 벌의 옷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엔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줬던 와이셔츠, 아들이 결혼식 날 사줬던 양복, 오래전 유행하던 자켓까지. 언젠간 입겠지. 추억이 있는 옷이니까.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이유로 준수 씨는 그 옷들을 수년간 그대로 보관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중 어느 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 그 옷들에는 추억이 아닌 미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를 정해 조용히 옷들을 꺼내 하나씩 접기 시작했다. 아내가 다려준 셔츠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울면서도 고마워. 이젠 보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준수 씨는 옷들을 정리하며 느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미련을 정리하는 거구나. 버리고 나니 옷장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조금은 비워진 듯 했다. 세 번째 버림 못다 한 말들. 아내가 마지막 입원했을 때 준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만 잡고 있었을 뿐이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흔한 세 마디를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 말들이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 그 돌은 무게를 더했다. 가끔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어느 날 밤 준수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촛불 하나를 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미안해.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했어. 말을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목이 메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그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못다 한 말은 그리움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있는 말은 꺼내기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순간에 미루지 않기로. 그게 그의 세 번째 버림이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이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꾼 것. 네 번째 버림 쓸데없는 자존심.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못했던 아버지. 친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못한 남자. 그게 바로 준수 씨였다.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이 연락은 점점 끊겼고 관계는 멀어졌고 결국 혼자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서 뭘 얻었지? 내가 지지 않으려고 잃은 건 얼마나 많았지? 그제야 깨달았다.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었구나. 그날 이후 준수 씨는 작은 행동부터 바꿨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바쁘냐? 얼굴 좀 보자. 문득 찾아온 친구에게 그땐 내가 미안했다. 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반가움이었다. 그는 말했다. 자존심을 버리니까 사람이 다시 내게 돌아오더라. 그게 네 번째 비움이었다. 다섯 번째 버림 오래된 죄책감.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내한테 마지막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갔어야 했는데.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그때 그랬다면. 그 죄책감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죄책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고통일 뿐이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젠 나 자신도 용서해주자. 죄책감을 버리자. 마음에 여백이 생겼다. 그리고 그 여백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왔다. 딸에게 꽃을 보내고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아내를 위해 작은 화분을 놓고 그는 비로소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싸는 것에 익숙합니다. 돈, 물건, 관계, 기억, 감정.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버리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준수 씨는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버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서야 시작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준수 씨는 아주 오랜만에 거실불을 켰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그 붉은색 체크 머플러를 꺼내들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머플러를 목에 둘렀다. 그 머플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 온기는 아내의 손길 같았고 그 향기는 추억처럼 마음을 간지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머플러를 두른 채 작게 웃었다. 이젠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이 순간은 그에게 마음이 진짜로 비워진 날이었다. 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후회와 싸우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책을 끊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그는 깨달았다. 버리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이었구나. 그 다음 날 아침 준수 씨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몇 년 만이었다. 창 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이 얼굴을 감싸자 그는 처음처럼 두 눈을 감았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바람이 이렇게 가벼웠던가? 그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자전거 탄 청년들이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아니, 내가 새로워진 거였다. 며칠 뒤 그는 옷가지를 정리해 동네 복지관에 기부했고 아내의 사진 옆엔 새로 산 꽃병을 하나 두었다. 그 꽃은 매주 갈아주었고 사진을 향해 매일 인사도 했다.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의 삶에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한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너 목소리 듣고 싶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들과는 더 자주 웃게 되었고 손주는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그에게 말했다. 아빠 요즘엔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에 준수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는 좀 내가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머플러를 서랍에 넣어두지 않았다. 그 대신 문 옆 거리에 살짝 걸어두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두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준수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버림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다시 살아가기 위한 의식이었고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남들은 몰랐지만 그에게 있어 머플러 하나, 셔츠 한 장, 전화 한 통, 말 한마디는 모두 자유를 되찾는 열쇠였다. 그리고 그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써두었다. 나는 60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만났다. 남 탓, 입지 않는 추억의 옷, 못다한 말들, 자존심, 죄책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다. 가벼워지니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 이 장면은 영상에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카메라가 천천히 꽃병 위를 스치고 창밖 햇살 속에서 머플러를 두른 준수 씨가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가벼워지니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 준수 씨는 이 말을 마치 주문처럼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그 말처럼 그의 삶은 정말로 달라졌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고 밤이면 아내의 사진에 웃으며 인사하고 주말이면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조금 더 빛나게 느껴질 뿐이다. 예전엔 몰랐다. 이런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어쩌면 그동안 그는 채우는 삶에만 익숙했던 것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월.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여유였다. 이제 그는 안다. 버림이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선택하는 용기라는 것.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과거를 탓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조용히 온전히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의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자신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60이 되기 전에 말이야. 진짜로 버려야 할 게 있어. 물건이 아니라 마음 안에 쌓아둔 짐들이지. 그걸 하나씩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웃을 수 있어.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다시 곁에 와.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알게 돼. 버리지 못해서였던 거야. 이 이야기는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 잡고 있는 자존심, 이젠 놓아야 할 인연, 스스로를 괴롭히는 죄책감. 그것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웃음을 앗아가고 당신의 오늘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비워도 괜찮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기억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당신이 좀 더 가볍게, 좀 더 따뜻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준수 씨처럼 당신도 그 5가지를 차근차근 비워낼 수 있기를.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어요. 비운 자리에 들어오는 건 슬픔이 아닌 진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작은 햇살 하나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조용히 젖어드는 느낌 받으셨나요? 이야기 속 주인공 준수 씨처럼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놓지 못한 말, 버리지 못한 물건, 끊지 못한 관계, 잊지 못한 후회.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하는 날이 찾아오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비워내면 돼요. 누구보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야기.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있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래서 이 채널은 그걸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감동 스토리 한 편이 당신의 오늘을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곳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공간, 마음과 마음이 만나 위로가 되는 공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마음이 연결된 작은 이야기로 서로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곁에 있겠습니다.